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메일 헬스 누트리션의 R&D 그룹 책임연구원 박형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장수를 위한 적정 체중과 근육 지키는 법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앞서 연자분들은 이제 다 의료진 분들이셨는데, 이제 저는 좀 식품과 관련했고 이제 영양 쪽으로 이제 저희 전공을 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이제 대부분 영양 관리와 좀 관련된 부분으로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이제 사실 제가 받은 그 제목 중에 제일 키워드의 처음이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장수라 하면 이제 오래 사는 거를 이제 저희가 대부분 다 장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 장수에는 이제 저희가 말하는 일반적인 기대 수명, 즉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제 사는 그 기대 수명을 저희가 장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워낙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초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정말 오래 사는 게 좋은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사실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이제 가장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기대 수명은 이제 예전에는 이제 요 기대 수명으로 많이 얘기를 했지만 최근에는 이 건강 수명, 즉 행복 수명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기대 수명은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행복 수명이라는 그 건강 수명은 다른 서양 국가들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부분에 이제 속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도 기업에서도 학계에서도 의료계에서도 다 이 건강 수명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어린애에서 어른으로 성장을 하고 이제 어른에서도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어쩔 수 없이 어떤 신체적인 기능, 정신적인 기능이 감소하는 건 이거는 노화라는 걸로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성인일 때 한 20, 30대 때 관리를 잘 못해서 이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을 때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65세 이상 70세가 갔을 때 이제 독립적인 생활이 좀 불가능할 수도 있고, 이제 아니면 많은 질환에 이제 걸려가지고 병원에 이제 누워서 생활하는 이제 오랜 생활이 이제 많이 되면서 의존적인 이제 이런 생활이 될 때 저희가 노쇠라는 거를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강 수명과 더불어서 이 노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노쇠를 그러니까 노쇠를 예방하고 건강 수명을 잘 지켜가지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는 방법에는 이제 앞서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지만 또 하나가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거와 이제 근육의 중요성을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적정 체중이라 함은 각 개인이 가장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이상적인 체중으로 저희가 이 적정 체중을 얘기할 때는 체질량 지수인 BMI를 먼저 얘기를 합니다. BMI의 지수가 18.5에서 23. 이 사이를 저희가 적정 체중이라고 하고요. 18.5 이하를 저체중, 이제 23에서 25를 과체중, 25 이하를 이제 보통 비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BMI는 보통 이제 어르신들이 아니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가 병원을 갔을 때 또는 이제 인바디를 찍었을 때 이제 체중하고 신장으로 이제 계산되는 부분이라 나의 체중과 나의 키를 알고 있으면 이 BMI는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예전에는 이 적정 체중에서 이제 비만만 이제 조금 안 좋게 많이들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요 마른 부분들도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즉 너무 저체중도 너무 과체중도 사실은 건강에 다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적정 체중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청년층에서 이제 이렇게 마른 그 저체중이 왔을 때는 심근경색에 이제 걸릴 확률은 낮아지지만 대신 이제 너무 영양 실조나 영양 불량들이 올 수가 있어서 사망 위험은 높아질 수가 있고, 노년층에서도 적정 체중에 이제 이하가 돼서 저체중으로 너무 이제 그 체중이 낮아질 때는 이제 심근경색이 높아지고 심부전도 높아지고 이제 사망 위험도 이제 더 높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청년층에서도 이제 비만일 경우에는 심근경색이 높아지고 이제 심부전이 높아질 수 있고, 노년층에서는 오히려 비만이었을 때는 심부전은 높아지지만 이제 마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사망률은 이제 낮아지는 이제 그런 연구 결과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많은 이제 어르신들에게 너무 마른 것도 오히려 더 많은 질환을 가지고 올 수 있어서 적정한 체중과 살짝 이제 과체중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의 건강한 생활을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어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비만만 이제 많은 질환과 이제 안 좋게 얘기를 했었다면 이제 최근에는 이런 마른 부분, 그러니까 저체중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정 체중, 비만,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 저희가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마른 비만이라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체중은 되게 낮은데 이제 복부에만 이제 지방이 쌓이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위험성 많은 질환을 가지고는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성인 기준으로 마른 비만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우리 몸의 체구성 성분은 보통 수분, 근육, 지방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 몸의 체지방률이 여성은 30% 이상, 이제 남성은 25% 이상, 또는 이제 허리둘레로 봤을 때 내 허리둘레가 여성은 85cm 이상, 남성은 90cm 이상이 되었을 때 보통 저희는 마른 비만이라고 하고요. 이제 이런 분들은 저희가 외부에서 봤을 땐 너 좀 말랐는데 괜찮은데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내 몸 안에 있는 그 내장 지방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오히려 외부에서 봤을 땐 건강하게 보일 수 있으나 더 많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이런 마른 비만이라 함은 근육량에 비해 체지방이 많은 경우, 그래서 이제 그런 장기와 근접한 내장 지방이 점점 더 많이 쌓이기 때문에 이제 위험한 거고요. 원인으로는 불규칙한 식사와 가식, 운동량 부족,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제 많이 발생이 될 수 있고요. 이거에 대한 위험성은 이제 앞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 그다음 지방간에 취약할 수 있고 당뇨병 발병률도 이제 일반인들보다 2배 이상 증가될 수 있고 동맥경화나 심장병, 뇌졸중 등 발병 활용률이 이제 높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런 마른 비만들은 근감소증과도 이제 관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 몸 안에 체지방의 비율이 높아지고 근육 비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 감소하는 근육에 대해서 이제 심혈관 질환이나 대사증후군과 같은 다양한 질병도 이제 일으킬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근육이 감소되면서 이제 신체 활동이 감소가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낙상 위험이 증가되면서 이제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독립적인 생활이 감소하고 의존적으로 되면서 사망에 이르는 이제 노쇠가 이제 조금 더 빨리 일어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적정 체중과 근육과 관련된 부분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적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면 일단은 저희가 식품을 먹어서 우리 몸에 어떤 영양소를 들였을 때 영양소에서 이제 다량 영양소라고 얘기하는 단백질, 지질, 이제 당질이 에너지 급원으로 사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영양소들이 에너지로 사용이 될 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이제 숨만 쉰다든지 이런 해서 정상적인 신체 기능과 체내 항상성을 유지하고 자율신경계의 활동을 위하여 소비하는 기초대사량이 늘면 늘수록 이제 제가 가만히 있어도 이제 내 몸 안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대사량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것이 나의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근육을 유지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초대사량을 높이기 위해서 최근에 사람들이 이제 어떤 행동들을 많이 하는지를 보면 최근에 나오는 합성어인데 헬시 플레저라고 해서 이제 건강과 기쁨의 합성어로 건강관리가 즐거워진다라는 이 모토 안에 사람들이 많은 운동과 그다음에 식습관과 그다음 정신을 이제 다 잡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체중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먹지 마세요.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가 사실은 대세였다면 최근에는 내가 먹고 싶은 것들을 잘 챙겨서 먹는 것, 그리고 혼자서도 내가 웨어러블을 활용해서 즐겁게 운동을 하는 것, 그리고 이런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고 멘탈 관리를 위한 전략적 휴식까지도 이제 다 합쳐져서 관리를 하는 것들이 내가 오랫도록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젊은 세대들도 이제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이제 적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식습관의 변화. 이 식습관은 사실 선천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후천적으로 배워 익혀지는 것들이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고정된 식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나이가 드신 분들수록 식습관의 변화가 어렵지만 내가 어쨌든 이렇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나의 잘못된 식습관을 잘 가지고 고쳐서 이제 변화시키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활동량을 증가시키는 거. 이제 내가 몸이 지치다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단 활동량을 증가시키면서 내 몸 안에 근육을 키워서 이제 기초대사량을 늘리고 이제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이나 이제 이런 부분도 다 가져갈 수 있어서 이제 활동량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균형된 식사, 즉 이 식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식품을 잘 골고루 선택해서 먹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박자가 잘 맞으면 이제 적정 체중을 잘 유지할 수 있고 근육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영양 관리와 내가 이미 아프기 전에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먹는 것을 통해서 관리하는 영양 관리와 이제 운동 관리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영양 관리의 중요성과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영양소라는 거는 인간이 태어나고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이제 요소로서 성인이 된 이후에도 신체 조직의 유지라든지 조직, 세포의 활발한 기능을 위해서 필요한데요. 이러한 영양소들은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너무 많이 먹으면 좋지 않을까? 하지만 영양소도 너무 많이 먹으면 독성을 일으킬 수 있고 사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떠한 영양소도 내가 과잉으로 섭취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적정한 수준으로 섭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오히려 영양소 섭취를 할 때는 결핍도 예방을 해야 되지만 과잉으로 먹는 것도 이제 막아야 돼서 이런 적정 수준으로 먹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은 사실 최근에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다 잘 드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고령자 중 한 6명 중에 한 분은 아직도 영양 섭취에 부족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모든 영양소가 다 부족한 게 아니고, 예전에는 못 먹어서 영양소가 전반적으로 부족했다면 최근에는 영양소의 불균형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양소는 너무 많이 섭취하고 어떤 것들은 너무 적게 섭취해서 그걸로 인한 이제 불균형으로 건강 관리를 해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양소를 보면, 영양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과 같은 부분에서는 에너지, 즉 내가 어떤 것 자동차로 비유했을 때 달리기 위한 가솔린이 되는 부분이라서, 탄단지를 에너지로서 내 몸이 움직이는 거에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에너지와, 또 단백질과 같은 경우에는 몸의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를 통한 몸 만들기, 그리고 이런 미네랄이나 비타민 같은 경우들은 우리 몸의 컨디션, 즉 기능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영양소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르신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운동한다고 탄수화물을 잘 안 먹고 이제 단백질이나 이제 좀 그런 주요 몇몇 영양소들을 이제 섭취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은 에너지를 내는 제일 좋은 영양소는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칼로리를 탄수화물로 보충을 해주시고, 그 외에 단백질이든 지방이든 다른 영양소들을 섭취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한 올바른 식습관을 몇 가지 살펴보면, 일단은 아침을 포함한 규칙적인 식사는 무조건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때 여기서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것,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다양한 성분의 음식물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나친 포화지방산이나 트랜스지방의 섭취를 피해서 이제 가공식품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적게 드시는 것, 그리고 이제 복합 당류나 섬유질 섭취를 늘리고, 설탕과 같은 단순한 당의 섭취도 줄이고, 염분은 줄이지만 칼륨을 늘리고, 그리고 이제 적절한 양의 철분 섭취, 이제 이렇게 해서 7가지를 제가 작성을 해놓긴 했는데요. 사실 이거는 결국 내가 아침, 점심, 저녁을 모든 음식을 골고루 잘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요거는 어느 누가 봤을 때도 기본적인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요것을 지키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근육 건강을 이제 근육을 지키는 방법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요즘 뉴스, 신문 기사에 많이 나왔지만, 근감소 예방을 위해서 단백질은 최소한 내 몸무게, 이제 내 몸무게가 60kg이면 최소한 60g 이상은 이제 섭취를 하는, kg당 1.0g 이상을 섭취를 해야 근감소 예방이 된다라고 해서 이미 단백질 섭취 권장량은 이제 어느 정도 나와 있고요. 여기에 조금 덧붙이면, 그럼 어떠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단백질 질에 관련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로만 따졌을 때는 사실 식물성 단백질보다는 동물성 단백질이 이제 근육 건강에 조금 더 도움을 많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백질의 질이 높은 이제 우유 단백질이라든지 이 동물성 식품에서 나오는 단백질들이 단백질의 질, 즉 소화와 흡수도 이제 좋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이제 단백질 중에서는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를 하는 거를 이제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에는 제일 메인 영양소가 단백질이긴 하지만, 단백질 외에도 사실 제가 여기 지금 작성해 놓은 비타민이나 미네랄, 또 이제 오메가3 같은 항산화 물질도 근감소 예방이라든지 근육 건강에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하는 영양소들입니다. 즉 비타민 D라든지 비타민 B6, B12는 단백질의 근육 합성을 도와주는 조효소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가 단백질만 많이 먹는다고 근육이 이제 근육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이런 단백질과 더불어서 비타민이나 관련된 미네랄들을 같이 먹어줘야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 근육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제 모든 영양소가 다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근육과 관련된 부분 중에서 단백질이 이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단백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킬로그램당 1.0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 이제 근감소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 60g이 어느 정도의 단백질인가라고 봤을 때 60kg인 사람이 60g, 50kg인 사람은 뭐 50g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잡아서 우리가 60g이라고 예상을 했을 때는 내가 하루에 60g의 단백질을 식품으로 이제 섭취를 하기 위해서는 달걀을 하루에 7에서 8알, 돼지고기는 목살 정도로 해서 3인분, 우유는 하루에 2리터씩, 닭가슴살은 이제 300g씩 꾸준히 사실은 먹어줘야 이제 이 단백질 양이 충족이 되는데요. 이제 요거와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굳이 이렇게 먹진 않아도 되지만 하나의 식품을 예시로 들었을 때 일반 식품으로는 이렇게 많은 양을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에 식단을 짜봤을 때 예를 들어서 아침, 점심, 저녁을 어느 정도 단백질이 있는 식품을 꾸준히 먹고 간식까지 먹었을 때도 내가 원래 그 권장이 되는 단백질의 섭취량은 다 충분히 섭취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는 운동 섭취 전후에는 또 별도로 영양 보충을 통해서 이제 단백질을 섭취를 하는 것들이 더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중에 나가서 보시면 엄청난 단백질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분말 제품 하나만 있었는데 이게 2세대로 갔을 땐 닭가슴살, 이제 3세대로 갔을 때는 분말 음료, 그 외에도 이제 뭐 바라든지 아니면 요플레라든지 정말 다양한 곳에 단백질이라는 영양소가 박혀져서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사람들의 니즈들도 커지고 단백질의 영양소에 대한 이제 중요성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일반 제품에서도 이렇게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제 한 통계 결과를 보면 단백질 제품 시 고려해야 되는 요인과 시장 변화를 보면 20대는 맛과 가격 중심, 50대는 단백질의 함량과 기능성을 중심으로 이제 단백질을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근육 건강이라든지 어떤 적정 체중을 위해서 이런 단백질이란 영양소를 보충을 해줄 때는 일반 식사 외에 보충할 수 있는 식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것들이 나에게 맞는지를 조금 보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번 시중에 나와 있는 단백질들을 쭉 조사를 해봤을 때 대부분이 다 이제 그람수, 단백질의 그람수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8g부터 20g까지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단백질만 들어있느냐, 아니면 단백질과 다른 영양소도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일상에 영양 보충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다이어트 보조용이냐, 근육을 증대하는 스포츠용이냐, 어린이 성장과 관련되어 있느냐, 사코페니아 근감소 예방과 관련 있느냐로 좀 나눠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많은 단백질 제품들을 나에게 맞게 이제 실천을 할 때는 일단은 일반 식사로도 꾸준히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내 식습관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곡류나 야채 위주의 식사를 많이 하는지, 내가 육류 위주의 식사를 많이 하는지, 운동은 내가 약간만 하는지, 어느 정도는 하는지, 아니면 정말 세게 하는지, 그리고 내 건강 상태에 질환이 하나도 없는지, 장 건강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식품에 알러지가 있는지들을 잘 고려를 해서 여기에다가 각 제품이 가지고 있는 섭취 편의성, 용량, 제형, 섭취 방법들을 잘 고려해서 드셔주는 게 좋으신데요. 이제 이게 마지막 장표인데,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어느 정도를 좀 감을 잡기 위해서 구분을 좀 해봤는데요. 일단은 이 선택 방법은 예시고요. 여기에서 스스로의 그런 식습관이나 운동 습관들을 조금 한번 고민을 해보고 이제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연령대로 한번 나눠봤고요. 그리고 이 연령대에서도 식습관을 내가 일반 식사를 할 때 채소 위주의 섭취를 하느냐, 아니면 육류 위주의 식사로 섭취를 하느냐, 그리고 여기에서 평소에 운동이 있느냐, 운동을 잘 안 하느냐라고 봤을 때 운동을 많이 하고 내가 이제 채소류를 이제 많이 섭취를 한다고 하면 이제 오히려 그런 단백질 제품들 중에 단백질 함량이 높은 20g 이상 드실 수 있는 분말 제품들에 플러스 미량 영양소들이 있는 이제 그런 제품들을 좀 선택을 해서 드셔주시면 오히려 더 도움이 되고요. 이거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어떤 제품에 단백질만 들어있는 것보다는 단백질과 미량 영양소들이 들어있는 그런 제품들을 선택해서 드셔주는 게 좀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들고 다니면서 드시기 좋거나 난 한 번에 200ml가 먹기가 힘들어 라고 했을 때는 적은 용량으로 나온 이제 그런 음료들도 도움을 될 수가 있고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편식을 하는 사람은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육류와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운동을 기준으로 나눠보면 이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운동을 하고 나서 단백질 음료를 먹을 때 조금 더 흡수가 빠르고 고효율적인 그런 제품들을 선택해서 드셔주는 게 좋고, 평소 운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지금 편의점에들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이제 뭐 요거트
요거트에 고함량 단백질이 있는 거라든지 두유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유 단백질을 사용한 그런 단백질 제품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드셔주시면 아마 이제 그런 근육 건강을 지키는데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